조선 왕조는 약 500년 동안 이어졌다. 이 긴 시간 동안 왕과 왕비를 위한 능이 한반도 곳곳에 만들어졌다. 오늘날 남아있는 조선 왕릉은 40기가 넘는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산과 숲 속에는 조선 왕들의 무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왕릉이 큰 훼손 없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후 조선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을 겪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다. 궁궐도 불탔고 사찰도 파괴되었으며 도시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 왕릉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도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왕의 무덤은 언제나 약탈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굴되었다. 중국 황제의 능도 대부분 약탈당했다. 고려 왕릉 역시 상당수가 도굴되었다. 하지만 조선 왕릉은 달랐다. 왕릉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의 장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유교에서는 사치를 경계했다. 왕이라 하더라도 죽은 뒤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조선 왕릉에는 금이나 보석 같은 무장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도굴꾼 입장에서 보면 조선 왕릉은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왕릉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도시와 떨어진 숲속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이러한 위치 역시 왕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조선 왕릉은 단순히 산속의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왕릉의 위치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존재했다. 왕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능지를 찾는 일이었다. 능지는 왕릉을 만들 장소를 의미한다. 이 작업에는 풍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산의 형태를 살피고 강의 흐름을 관찰하고 지형과 토양을 조사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았다. 뒤에는 큰 산이 있어야 했다.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했다. 좌우에는 완만한 능선이 감싸는 형태여야 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배산임수라고 부른다. 배산임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형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흐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양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왕릉을 오랫동안 보존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왕릉을 실제로 방문해 보면 이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돌로 만든 길이 이어진다. 이 길은 참도라고 불린다. 참도는 두 개의 길로 나뉜다. 왼쪽은 왕의 길, 오른쪽은 신하의 길이다. 왕이 죽은 뒤에도 왕과 신하의 질서는 유지된다는 의미였다. 참도를 따라 올라가면 정자각이라는 건물이 나타난다.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의 능침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구조는 조선 왕릉 대부분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놀라운 점은 이 구조가 5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능에서 시작된 이 형식은 조선의 마지막 왕릉까지 이어졌다. 한 왕조가 500년 동안 같은 장례 구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다. 그래서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왕릉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왕릉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많은 왕릉이 특정 산맥을 따라 이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조선 왕조가
의도적으로 왕릉을 배치한 것일까? 왕릉 위치의 미스터리. 조선 왕릉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많은 왕릉이 한강 북쪽의 산맥을 따라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동구릉, 서울릉, 태릉, 강릉, 이 왕릉들은 모두 비슷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강이나 물길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지형을 매우 이상적인 자리로 여긴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기운을 모은다고 여겨졌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풍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왕릉의 위치를 정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조의 운명과 연결된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능지를 정하는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때로는 몇 달 동안 산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장소에 왕릉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풍수 전문가들이 능지를 찾는 과정에서 특정 산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 산맥은 한반도의 기운이 흐르는 길로 여겨졌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지맥이라고 부른다. 지맥은 땅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라는 의미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선 왕릉이 이 지맥을 따라 배치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왕릉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국토의 기운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 이론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왕릉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풍수적인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왕조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 왕릉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조의 철학이 담긴 장소였다. 자연과 권력, 생과 죽음, 그리고 왕조의 영원성, 이 모든 것이 조선 왕릉이라는 공간 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조선 왕릉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릉 주변에는 항상 여러 개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이 석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석상들의 배치에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오늘은 왕릉이 훼손되지 않은 이유와 왕릉의 위치 그리고 풍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왕릉 성물과 의식 공간 그리고 건원릉 억사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